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최근 근황 하도 난리인 미키 세븐틴을 봤는데 진짜 저랑 준호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보셨어요? 저 딱 오늘 근황 미키 17 본 거 얘기하려고 진짜로? 했거든요. 와, 기대된다. 왜냐면 지금 저부터 한번 평을 말해볼게요. 한 줄 요약. 나샤가 핫하다. 끝. The end였다. 진짜요? 왜냐면 저는 볼 때 계속 내내 어떤 생각했냐면 하고 오케이 그렇다 치자 하고 이제 기다렸어 다음 장면을 하고 또 그렇다 치자 이러고 이러다가 영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슬리핑할 뻔한 장면도 있었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어쨌든 그 봉준호 감독 영화가 유명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희 어렸을 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제가 그때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맞는 영화가 없었던 거죠. 그 시절에. 그쵸. 그러니까 준호님과는 원래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걸 제가 까먹고 이제 성인이 돼서 제 취향의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봉준호님 영화를 처음으로 내돈내산 한 거죠. 생애 첫 내돈내산. 이제 어른이니까.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같이 본 분은 괜찮았다고. 5점 만점에 3점 정도? 진짜요? 네, 저는 1.5점 줬어요. 그 왓챠 PD야에. 그렇구나.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5점이죠. 5점은 아니고 4.5점. 한 그 정도? 진짜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얘기 다뤄지는 게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스포가 되진 않겠죠? 그럼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어쨌든 약간 윤리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미키 17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생명 윤리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에 가는 내용인데 이제 원주민과의 그렇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뻔할 순 있겠지만 사실 좀 뻔한 부분도 많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제가 좀 더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좀 재밌게 본 것 같고 근데 그건 이제 처음 보고 나서는 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쭉 볼 때는 이제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다 보니 내용적인 측면에선 좋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긴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3.5에서 4점 사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좀 가슴을 울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폴 같은. 그러니까 좀 내면에 대한 게 많은? 근데 얘는 어쨌든 장르 자체가 SF기도 해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 생명체도 어쨌든 막 CG 작업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느낌? 근데 사미님 말씀대로 뭔가 각각의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기는 하다. 뭔가 의미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막 설국열차보단 재밌지만 기생충보단 못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기생충이 잘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만 듣고서는 모른다. 개인차가 심해서. 맞아요. 그 햄튜브님이 그 영화 리뷰를 하시면서 막 이 영화 보지 마세요. 막 이런 건 너무 거만하다. 맞아.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맞긴 해요. 그러니까 다 혹평을 해도 또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고 욕을 하자. 욕을 해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밈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마지막은 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네 얼굴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니다. 그 나라 이름은 네 얼굴 공화국입니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밈인데요. 저희도 이 밈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시길래 어떤 뜻일까 정말 예측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틱톡에서 한 유저가 2024년 말에 한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제 배경 영상은 무 같은 야채를 자르고 있는 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자르고 또 기분 좋아지는 영상 이런 거 아시죠? 뭔가 홈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싹 메꾸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공장인데 이렇게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 있는데 이제 기계가 한번 싹 닫혔다가 열리면 그 구멍이 다 채워져 있는 뭔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 배경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막에는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마지막은 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네 얼굴로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있니다. 그 나라 이름은 네 얼굴 공화국입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이런 뉘앙스의 어색한 뭔가 AI 음성을 입힌 듯한 그런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것의 뜻은 저희도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짐작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게 이 영상의 뒷내용도 있는데 유치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약간 제 초등학생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할 말 없으면 네 얼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즉 상대방을 킹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밈이 아니었나. 첫 영상은 그랬는데 이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용법은 이제 타미 씨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네. 굉장히 트위터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포맷 그대로인데 이제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마지막은 어쩌고 저쩌고 네. 첫 번째 제가 본 예시는 응원단 라인업이 아직 안 뜬 야구단이 있니다. 그 야구단은 뭐 한화 땡땡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영업을 하면서 네. 뭐 첫 번째 당신에게는 무려 뭐 안 듣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도 아니고 입니다. 그 노래는 뭐뭐뭐입니다. 라던가 뭐 그 자기 최애 그룹이나 노래를 이렇게 넣어서 그 문구 자체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아니면 이게 사실 약간 양산형 릴스를 네네. 따라한 거잖아요. 그 뒤에 배경은 좀 어디서 짜집기 한 것 같은 힐링 영상들을 네. 넣어놓고 중간에 이제 자막들을 약간 효과가 그러니까 디졸브 되는 느낌으로 이제 넣은 건데 그런 포맷으로 이제 뒤에 영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넣는 거죠. 그리고 자막만 네네네. 네, 당신이 처음 몰랐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진짜 다방면에서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을 맞아요. 때라도 그냥 쓰는 거죠. 당신이 맞아요. 몰랐던 사실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정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신이 저 몰랐던 사실들을 쳤는데 계정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닉네임으로 거예요. 아예 그거를 쓰시는 거죠. 이게 원본도 그 당신이 저 몰랐던 네네. 사실들을 올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맞아요. 이름을 걸고 많이들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해 보이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정보성 계정 같고 알려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느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저 몰랐던 사실들을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오늘의 주제는 약간 이게 또
쇼폼에서 나온 밈이다 보니까 쇼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요즘 쇼폼 때문에 정말 골머리가 썩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진짜 그냥 쇼폼을 보지 말자라고 새 계획을 세웠었어요. 쇼폼 금지 아예 이렇게. 뭐 하루에 몇 분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연초에는 진짜 잘 지켜졌어요. 그게 새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쨌든 손이 미끄러져서 누른 거예요. 어라. 인스타 릴스 탭을 누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뇌가 멜팅돼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맞아요. 제 손가락에 막 신들린 것처럼. 맞아요. 무한 스크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전 소름 돋는 거예요. 뭔가 잠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신 느낌처럼.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근데 내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다 라고 썼는데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살아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죽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진짜 어떻게 끊지? 해서 막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쇼츠 끊는 법. 진짜 중독자처럼. 타민 씨 어떠세요? 요즘 많이 보세요? 저는 진짜 안 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 유튜브는 기록을 끄면 그 쇼츠 탭이 안 눌러져요. 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롱폼 영상들을 보다 보면 밑에 뜨는 거는 이제 볼 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스크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보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게 무한 스크롤은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전에 일할 때는 이제 인스타그램 위주로 이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릴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봐야만 했고. 맞아요. 모니터링 차원에서라도 봐야 되니까. 저장도 하고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보는 건 이게 레퍼런스를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4-5시간 동안 뇌를 녹인 건지 모르겠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쪽을 지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릴스 쇼츠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원래는 릴스만 봤으면 되는데 네네네. 이제는 유튜브까지 봐야 되니까. 그쵸. 쇼츠까지. 그렇네. 그래도 2일 차원에서 봐야 되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크롤을 하다 보면 이제 영원히 그냥 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녹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게 약간 초반에 한 영상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영상을 좀 봤다. 그럼 그 뒤로 강아지만 계속 떠요. 릴스가. 진짜 소름. 쇼츠는 약간 인기 위주로 맞아요. 뜨는 것 같긴 한데 릴스는 진짜 무한 알고리즘이어서 내가 좋아할 진짜. 만한 거를 완전 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릴스를 진짜 너무 많이 봤을 때는 이게 내리다 보면 점점 뭐라 해야 되지? 추악한 릴스들이 점점 떠요. 그러니까 외국 릴스를 이제 좀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저급해져요. 진짜로? 와. 왜지? 그 컨트리에서 인기가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게 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댓글 보면 딱 그게 떠요. 이제 릴스 그만 봐야겠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댓글. 그러니까 릴스 심연까지 간 거죠. 와, 무서워.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청소년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이 이걸 그냥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10대 친구들은 사실 저보다 한 2살 차이만 나도 카톡을 안 쓰고 DM을 쓴다고 진짜? 해요. 그래서 카톡은 막 그런 채널 광고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지방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DM은 그런 게 없으니까 딱 친구들끼리만 하기 좋다고. 광고도 없고. 저는 그게 약간 10대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그때 인턴 동기가 2살 차이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MZ다. 충격이었어요. 와, 대박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제 인스타로 소통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릴스를 볼 거고 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콘텐츠 심의가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진짜 누가 막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저급한 혹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거나 그런 거 많죠.
약간 소수자 차별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어떠한 세이프 가드 없이 보는 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진짜 뭔가 원래 인스타가 그런 플랫폼이 아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음.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첫 인스타를 했던 게 제가 중학생 때 그 권지용님을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제가 중학생 때면 엄청 오래 전인데 그때 벌써 인스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깔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사진을 올리는 SNS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페이스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 점점 지금의 인스타처럼 돼가서 망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점점 막 자극적인 컨텐츠가 올라오고 맞아요. 댓글이 싸움판 되고 맞아요.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고 사진만 그냥 띡띡 올릴 수 있는 인스타로 약간 이사를 온 거죠. 대이동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 댓글 보면 진짜 다 싸움판에다가 악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건가 곧?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컨텐츠는 뭘까요? 다음 플랫폼은? 사실 막 유튜브 다음이 뭘까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릴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맞아요. 막 수익화하는 뭐 돈이 되기도 하니까 그럼 릴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희망상 팟캐스트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점점 짧아지다가 이제 더 짧아질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쇼츠가 원래는 1분 제한이 있었잖아요. 릴스도 네네네. 그렇고 지금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지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긴 컨텐츠로 넘어오다. 뇌가 파손됐는데 다시 긴 컨텐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뇌를 다시 봉합시키려는 노력. 저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처음에 하자고 얘기했던 이유도 음성 콘텐츠는 뭔가 대체가 맞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손을 쓰지 못한다거나 그 스크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강제로 청취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맞아. 이런 대체 불가함이 있는데 단순히 쇼폼, 롱폼이라고 했을 때 영상으로 보면 롱폼으로 돌아갈까 싶더라고요. 그 양산형 릴스들도 보면 요즘에 쇼폼에 올라온 컨텐츠를 또 한 번 요약해서 그냥 그 컨텐츠를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1분밖에 안 되지만 요약을 해서 어떤 남자가 걸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넣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짧아지면 짧아졌지 그러니까요. 길어질까 싶기는 해요. 진짜 그럼 더 짧아지면 대체 몇 초? 한 10초 안에 모든 걸 다 전달받기를 원하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다시 텍스트 힙도 유행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책은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콘텐츠잖아요. 영화도 2시간 안에는 끝나는데 어떤 책들은 뭐 읽는데 5시간, 6시간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정보를 얻는 거에 좀 실증난 사람들이 다시 그 긴 컨텐츠를 찾지 않나.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트렌드에 필요해져서 텍스트 힙이 막 부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갑자기 든 생각은 약간 어쨌든 사람은 막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뇌가 퇴화? 막 쇼폼 많이 보고 그러면 문해력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다고 하는데 텍스트 힙처럼 이제 문해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쇼폼을 처리하는 그런 체계도 같이 가져가지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세상이 또 올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쇼폼을 계속 봐도.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쇼폼을 많이 보긴 해도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지루함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체계가 다른가? 사람들이 독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체감이 물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만 타미 씨 기준이잖아요. 남이 봤을 때는 별로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성장 배경의 느낌?
그러니까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독서 환경에 잘 노출이 안 된 거죠. 계속 쇼폼을 보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컨텐츠를. 그래서 좀 독서라는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미 씨는 쇼폼을 아무리 봐도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저의 추리. 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치료법을 치다가 좀 네네네. 유용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오. 저도 이미 한 번 본 영상인데 이거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EBS 다큐멘터리 귀하신 몸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귀한데 저희가 좀 막 쓰고 있잖아요. 뇌도 그쵸.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랑 동년배이신 어떤 20대 남성분이 고민 상담을 하러 나온 거예요. 쇼폼 너무 많이 본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거울을 보는 듯한.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을 받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상님들은 농사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지어서 1년을 기다려서 그 수확물을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연성 보상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보상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배고프다? 바로 편의점 가서 뭐 먹는다. 그쵸. 이렇게 너무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도 똑같은 거죠. 계속 그 쇼츠, 심심하니까 쇼츠 틀어서 바로 그 도파민을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래요. 네. 그래서 계속 더 강력한 자극을 그러니까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자극? 오케이. 흡수하고 더 큰 거 내놔. 더 큰 거 내놔. 더 큰 거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영원히 그 쇼폼을 보고 심지어 더 자극적인 내용을 원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법. 네. 치료법이 뭐였냐면은 직접적인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 폰으로 내 모습 촬영. 그러니까 오, 네. 폰을 가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카메라를 켜놓으면 딴짓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내가 그 폰을 틀어놓고 어쨌든 폰을 안 하고 책을 읽거나 뭐 할 일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강화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우자. 네. 그러니까 하루에 계획을 세우는데 문장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녁에 운동 가기 이게 아니라 운동복 입고 운동을 간다. 이런 식으로 몇 시에 운동복 입고 운동을 간다. 했는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처법도 미리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완전 따를 수밖에 없는 계획을 하루 전체에 깔아놓으면 내가 딴짓을 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맥주 먹자고 나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 나 요즘 몸 건강에 안 좋아서 운동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절 시나리오까지 짜놓으면 그거를 어길 때 좀 죄책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어기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럴 법한데? 그럴 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떠세요, 타미 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굉장히 제이가 아니신가 이걸 말씀하신 분은. 근데 타미 씨도 제이시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근데 이거 제이들이 가끔 계획을 네. 안 세우거나 그러니까 널널하게 세우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요. 아 진짜? 왜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널널한 버전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버전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3가지의 할 일을 대충 5시간 동안 할 수 있다면 얘를 한 8시간만큼 잡아놓는 거죠. 그래야 뭐 갑자기 다른 업무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마저도 뻐그러질 때 네. 스트레스가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차선책까지 좀 해놨는데 그쵸, 그랬는데도 빠그라졌을 그러니까 때. J와 P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약간 P는 유동적으로 잘 이게 네. 해내는 반면에 J는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다 세워놓는다? 그럼 하나가 삐끗했을 때 완전 스트레스 그럼 받는 너무 거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세웠는데?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다 P이신 것 같긴 했거든요. 왜냐면 다들 오 막 이러면서 진짜 엄청 그걸 저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오늘부터 그렇구나. 계획 세워봐야지 약간 이런 식. 얘는 평소에 안 세우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저도 막 학생 때 네. 이거 계획 세우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뭐 문장형으로 시간까지 뭘 할 건지 세워라 막 이러잖아요. 네네.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모르니까 네.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예측 못하는 상황을 그쵸, 대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는 말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면. 맞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냥 실천 가능해 보이는 건 촬영. 촬영. 촬영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촬영하면 달라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폰이 묶이긴 하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 손을 떠나니까. 이걸로 촬영을 네네네, 하는 거군요. 제 폰으로. 네. 다른 그러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터치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이제 뭐 잘 될 경우에는 그게 잘 찍혔다. 이런 막 브이로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시다. 그쵸. 수익 창출까지. 그쵸. 대단하네요. 유튜브가 잘 된다면 이제 멀리 봐야 되니까 인생은. 이 문장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든 네. 생각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쇼츠나 릴스 보면 그 문구 있잖아요. 그 상단 하단에 뜨는 문구. 자극적인 문구. 뭐뭐 돼지의 하는 문구. 이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문장형이 아니라 딱 그 네. 후킹하는 문구가 딱딱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작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후킹할 것 같다 하는 류의 문구들이 네. 좀 정해져 있어요. 혹은 내가 많이 봤을 때 혹은 뭐 검색해 봤더니 이런 릴스 쇼츠들이 잘 나온다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틀 안에서 사실 돌려막기거든요. 맞아요. 내가 뭔가 문구를 쓴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본 게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했을 때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생산밖에 그러네.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진짜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되는구나를 그러니까요.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네네.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만 보다 보면 롱폼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진짜 단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은 그러니까요. 그런 문장밖에 안 보는 거예요, 맨날. 그쵸. 자극적이잖아요, 심지어 또. 그리고 뭐뭐 하는 이유? 막상 보면 딱히 그런 이유 없는데 어그로성. 네, 어그로성 문구 진짜 많이 작성하죠. 약간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제한. 맞아요. 실제로 호주나 뭐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청소년들 막 13세 맞아요. 이상부터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네. 물론 트위터도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정을 만들 때 저는 이제 첫 녹음일을 생일로 이제 적어봤더니 네네. 바로 계정이 잠겨버린 사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2살이 가입을 한 거죠.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쵸. 정말 유해하다. 그쵸.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24년생의 신분증. 그래서 제 신분증을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러지. 아무튼 그래서 나이 제한을 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동의합니다. 그냥 20살. 그리고 본인 인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엄마 아빠 그렇죠. 하려면 하겠죠. 하려면 해요. 네, 저희도 그랬잖아요. 막 그런. 그쵸.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렸을 생각을 때 많이 해보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게 쉽진 않잖아요. 부모님 맞죠. 폰을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 문자 동의를 하고 막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안 하겠죠. 맞아요. 확실히 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일단 제한을 좀 하자. 근데 또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또 그런 신기술? 면에서 또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이 크리에이티브한 맞아요. 면 쪽으로 다른 양상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유튜버들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쵸, 어린이들이 그냥 각자 SNS처럼 다 음. 각자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교 가도 막 오늘 나 영상 올렸으니까 댓글 달아 막 이러면서 서로 되게 옛날 미니홈피 같은 데서 막 반사와라 귀엽다. 막 이런 것처럼 똑같이 하는 느낌. 아니 근데 이 영상도 네. 굉장히 그 입니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좀 약간 노답이죠. 이게 무슨 맥락이지? 음. 네 얼굴 공화국 막 이러면서 약간 내가 꿈꿔서 네. 떠오른 단어 같은 느낌도 나고 진짜. 무슨 맥락인지도 모르겠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어린 친구가 제작을 했나? 라는 생각, 추천 막 영상 관련된 영상에 그런 그 어린 친구들이 만드는 영상 중에 네. 로블록스 네. 그 플레이 영상을 뒤에 띄워놓고 네네. 자기 썰 푸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보여요. 그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죠. 그 로블록스가.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막 어디를 막 되게 캐릭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의 배경에 어. 막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 슬라임 썰 풀듯이. 네,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구나 싶으면서도 사실 귀엽잖아요. 저희가 그쵸, 봤을 그쵸. 때는. 재밌죠. 근데 또 아닌 친구들은 악플을 맞아요. 너무 직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면도 좀 사실 어른들도 악플에 멘탈이 진짜. 흔들리는데 어린 친구들한테 막 진짜. 외모 평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진짜 많고 사람들이 추악해가지고 남을 평가질하는데 맞들리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새로운 산업이라서 아직 나아갈 길이 멀지만 빨리 시일내에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들이 계속 뒷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아 그쵸. 이런 상황들이 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언제쯤. 빠른 시일 내에. 민평가. 민평가 타미 씨 몇 점이세요? 저는 3.5. 너무 웃겨요. 네 얼굴 공화국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웃겨요. 어이가 없고 너무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당신이 저 몰랐던 사실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요. 맞아요. 그래서 3.5. 3.5? 저는 4점 정도. 진짜요. 저 너무 웃기고 미키 17보다 높네요. 미키 17은 1.5예요 심지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미키 17 살짝 올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 팔랑귀세요? 약간 의미를 창출한 거죠. 타미쇼 얘기하면서. 무튼 이거는 제가 블로그 제목으로 쓰기 용이할 것 같아요. 당신이 다음 주에 한번 써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좋습니다.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너무 웃겨요. 제 웃음벨. 한동안 웃음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상도 다들 한번 보시길 바래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좋습니다. 당신이 처음 몰랐던 사실들 첫 번째 그 팟캐스트의 이름은 밈슐랭입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